자, 여러분 오랜만에 좀 웃으시는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XRP 좀 펌핑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정도의 펌핑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때 아직까지 펌핑은 좀 아쉽지만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거래소들이나 플랫폼에서 XRP 거래를 중지하거나 상폐를 하게 되면은 해당 암호화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B2C2 같은 경우는 아예 유동성 공급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XRP 생태계 자체는 좋지 않지만은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XRP를 던졌기 때문에 시총도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들어 올리기가 좀 더 쉬웠었고 실제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텔라가 올라가면은 XRP도 펌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은 못하는 상황이었죠. 야, 너 뭐 지금 올라가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예, 맞습니다. 솔직히 추측까지는 했었지만은 실제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은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상승에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다. 전에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도 악재가 막 터졌을 때 시총이 확 떨어졌다가 크게 치솟은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기억을 일단 하고는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지적을 듣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막 힘차게 막 긍정적으로 방송을 해버리면은 아직도 희망회로 돌려주고 있냐? 너 때문에 개미들 다 죽는다 라는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것이다, 음모론이 뒤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방송에서 재미로 음모론을 좀 다뤘었었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좀 공유할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 재미로 보시라고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다 할 음모론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근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고요. 뭐 재밌는 찌라시가 나온다, 그런 거는 또 이제 재미로만 보시라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XRP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저도 제 돈이니까 제가 알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에 펌핑이 왔는데 뭐 좋은 소식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큰 호재라든지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캐나다 소재의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에서도 XRP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거래가 중지되고 나서도 고객들은 XRP 지갑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XRP의 본래 의무,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는 최근에 CBDC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서 XRP는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브릿지 통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CBDC는 미래 지불 수단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고 2021년은 이 같은 미래가 실현되는 핵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CBDC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80%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XRP가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빠이영이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이것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죠. 리플사는 계속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뭐 대답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XRP의 강점, 이 XRP 레저의 강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었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스텔라 같은 경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스텔라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가 100배 폭등하는 사례가 나와가지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스텔라의 인출 및 현금화를 중단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XRP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몇십 배, 몇백 배 폭등을 했었을 때 XRP 레저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었는데 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네요. 자, 만약에 스텔라에서 CBDC가 발행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볼륨과 거래량을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 스트레스를 과연 스텔라 블록체인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물론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약 2년 전에 전체 블록체인이 다운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로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블록체인이 중단되게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폭등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XRP 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들의 의견인데요. 어떤 분석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XRP가 17센트를 보완할 수 있다라면 강하게 반등하면서 1달러도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XRP가 계속해서 저항을 깨부시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1달러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XRP의 미래를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XRP 펌핑 오는 것을 보고 데드캣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예상 범주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라스 Y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생각을 다시 해봐라. 큰 그림으로 XRP 차트를 봐라라고 하면서 사토시 차트를 공유를 해줬는데요. 좀 많이 보기가 좋지는 않죠. XRP 사토시 차트는 쭉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만큼 반등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데드캣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뭐 XRP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사토시 차트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XRP가 이 저항이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리플사나 XRP에 대해서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진행될 수 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안 사람들이 이렇게 펌핑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은 XRP 가격이 계속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준비해본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좀 됐다,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물주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방송 못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해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